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것에 눈독 들이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러다가 지발등 지가 찍은 한 친구를 손절한 30대 여자입니다. 그 친구와는 20살 대학교 시절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였고 다 같이 어울리는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런 이기적이고 야가 빠진 친구인 줄은 몰랐죠. 알았으면 애초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나리였고 오목조목 새침한 얼굴이 예뻤던 친구였습니다. 갓 20살이 된 신입생들은 보통 제 딴에 꾸민다고 꾸며도 특유의 애띤 모습과 촌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엄청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어린 마음에도 너무 멋지다, 예쁘다 싶은 친구였죠.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고 집이 원체 잘 사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옷도 가방도 신발도 다 비싼 것들이고 여유도 많았습니다. 성격도 밝고 남자든 여자든 아무하고나 잘 어울렸어요. 저한테도 말을 잘 걸고 활발한 친구여서 저도 나리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부터 친해진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속에는 나리와 저도 있었죠. 나리는 술도 잘 먹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저는 나리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동경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누구나 나리를 좋아했고 나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잘 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리는 다 갖춘 것 같은 친구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그 일로 인해 저랑 나리 사이는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건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 선배에 관한 일이었어요. 저는 같은 과 남자 선배 한 명을 짝사랑했습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이상형에 가까웠거든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쑥스럽기도 해서 멀리서만 지켜봤죠. 그러다가 하루는 학부 전체 모임이 있었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용기를 내서 그 선배 근처에 앉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자리가 파하고 일어나려는데 그 선배가 시간이 늦었으니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평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터질 것 같았죠. 그 선배는 제가 얼굴이 너무 빨갛다며 과음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음을 한 게 아니라 그 선배가 좋아서 빨개진 건데 말이죠. 어쨌든 집까지 데려다 줬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약국에서 약 사왔으니 잠깐만 내려와서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서 내려가 보니 숙취해소제와 비타민을 사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일부러 늦게까지 하는 약국 찾아서 약까지 사온 거였죠. 그 선배도 쑥스러워했고 저도 고맙다는 말 말고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 선배는 또 연락하겠다고 조만간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했죠. 저는 그 선배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친구들이 전부 그 선배도 너한테 마음 있는 거 맞다고 호들갑을 떨어주더라고요. 저도 그 선배와 영화 보기로 약속도 잡았으니 그때 만나면 내 마음을 고백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선배도 어느 정도는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 선배와 영화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선배는 그 사이에 제 친구 나리와 사귀게 되었거든요. 제가 친구들에게 선배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며칠도 안 되었는데 나리가 말하더라고요. 그 선배랑 자기가 사귀게 되었다고요. 저도 너무 얼떨떨하고 친구들도 황당해했죠.
친구들은 다 제가 그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잘해보라며 응원해 주었고 나리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나리는 오히려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내가 뺏은 것도 아니고 서윤이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냐. 그 선배는 서윤이한테 아무 감정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내가 서윤이한테 미안해할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선배랑 제가 마음이 통했다는 건 순전히 제 추측이니까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은 참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좋아했던 첫사랑 같은 사람인데 제 친구랑 사귄다고 하니까요. 친구들은 다 저에게 나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지냈지만 나리와 그 선배가 잘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우울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리와는 계속 친구로 잘 지냈습니다. 나리는 그 선배와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전부 졸업을 하게 되었죠. 저는 다행히 졸업 마지막 학기에 제가 가고 싶었던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취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시작했죠. 나리는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취업 걱정도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리는 유학을 떠났고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졸업 후 각자의 생활로 많이 바빠졌죠. 나리는 유학을 갔다가 그 나라에 정착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올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하고 여전히 잘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은행을 다닌 지도 6년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나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다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잘 산다고 들었던 것 같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한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랑은 잘 안 됐고 부모님 요청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나리는 여전히 예쁘고 통통 튀더라고요. 나리는 영어를 잘했는데 공항 면세점에 취업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좀 의외였죠. 돈 많은 집 딸이라 굳이 취업 안 하고 놀다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면세점에 취업했다고 하니까요. 나리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고 적당히 일하다가 나중에 괜찮은 남자 물어서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나리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는 엄마와 친구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 서윤이 퇴근했니? 우리 딸이에요. 서윤아, 인사드려. 엄마 도예 모임 회원분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취미로 도예를 배우고 계셨는데 도예 같이 배우는 회원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그 분들하고 부쩍 친하게 지내셨는데 나이들도 엇비슷하고 말도 잘 통한다며 같이 식사도 하러 다니고 카페도 가고 모임을 많이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드렸는데 며칠 뒤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서윤아, 너 그때 엄마 모임 친구들 봤지? 네. 그중에 언니 한 명이 네가 너무 참하고 예쁘다고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시네. 조카요? 에이, 무슨. 왜? 한번 만나봐. 그 언니가 나보다 2살 위인데 외국에서 유명한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야. 너도 그 교육 프로그램 이름 들으면 알걸?
그리고 그 소개해준다는 조카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일하는데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집도 잘 산대. 부모님은 외국에 계속 계시고. 그 조카는 외국 대학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네, 석사까지. 그래서 그 언니가 특별 스카우트해서 한국 와서 같이 사업하는 거라더라. 저도 들어본 적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들여온 분이라고 하니 좀 놀랍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언니가 얼마나 귀품이 있고 우아한지 몰라. 그런 사람인데 너 보고 딱 자기 마음에 들었대. 조카 며느리로 딱일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얼굴 보면 딱 아는데 네가 인품도 좋을 것 같고 자기 조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네. 글쎄요. 좀 부담스러운데.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뭐 밥 한번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엄마의 제안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엄마가 특별히 얘기하시는 거니 가볍게 만나고 오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만났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하더라고요. 웃는 인상이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 차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도 흔하지 않은 초고가 브랜드의 외제차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집이 꽤 여유가 있으신 편이구나 싶어서 살짝 부담도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엄마도 따로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으세요. 삼촌이 주로 운영을 하시지만 실대표는 저희 엄마시거든요. 저희 집도 여유 있는 중산층 정도는 되는데 그 남자는 넘사벽으로 잘 사는 것 같아서 살짝 위축되는 기분도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남자가 잘난 척을 하거나 콧대 높은 그런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종업원 분들에게도 깍듯이 매너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호감으로 다가왔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남자 역시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잘 만나왔는데 저는 그때 그 남자에게 푹 빠졌고 제 운명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모자란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굳이 결혼을 천천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서로의 뜻은 통했으니 양가 부모님도 뵙고 결혼 준비도 서서히 해보자고 얘기를 했죠. 남자 쪽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니 고모님, 그러니까 저와 남친을 연결시켜 주신 엄마 지인분에게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대신으로요. 부모님은 결혼식 전에 따로 한번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 그 남자는 자기랑 결혼 약속해줘서 고맙다며 명품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세트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목걸이와 팔찌였는데 선물 받고 나서 저는 그걸 내내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대학교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김에 곧 결혼 준비할 거라는 얘기도 전하려고 했죠. 그렇게 다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나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제 목걸이와 팔찌를 보자마자 뭐야? 샀어? 아, 남자친구가 선물로. 남자친구가? 세트에서 1,000만 원 넘을 텐데 사줬어? 와, 돈 많은 남친은 다르네. 이런 거 턱턱 사주고. 그 말에 저도 쑥스러워서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나 실은 결혼 준비하기로 했어. 벌써?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반년 정도 만나긴 했는데 서로 확신도 있고 준비하기로 했어. 어머, 대박이다. 서윤이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돈 많은 남친이라서 엄청 호화롭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호들갑스러운 축하에도 나리는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그 남자 뭐 하는 남잔데? 유아 교육 관련 사업회. 캐나다에서 학교 나왔는데 교육 관련 전공했었고. 유학파야? 아니면 교포? 교포는 아니고 부모님이 남친 고등학교 때 이민 가신 거래. 부모님들은 거기 계시고. 우와, 너 시댁도 그럼 엄청 먼 거네?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리는 뭔가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사짜 느낌 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거 맞아? 갑자기 제 남친더러 사짜 느낌이라고 하니까 저도 확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사짜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 말은 결혼 같은 건 신중히 해야 하는 건데 네가 너무 그 남자 말만 듣고 서두르는 것 같아서. 나도 확신이 드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지. 글쎄, 서윤이 얘는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너 남자 볼 줄 모르잖아. 남자친구도 별로 안 사귀어봤고. 하면서 은근 저를 까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남친 우리한테 소개 한번 시켜줘봐. 우리가 봐줄게. 괜찮은지 아닌지. 나는데 그 순간 위화감이 확 드는 겁니다. 친구한테 제 약혼남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과거에 나리가 제가 짝사랑했던 남자랑 사귀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좀 경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짝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남자는 미래를 약속한 약혼남이잖아요. 그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 한편으론 저에 대한 남친의 마음을 좀 더 확인받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소개 한번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내친 김에 날짜도 잡았는데 친구 3명 중에 1명은 그날 시간 안 된다고 그냥 결혼식 날 보겠다고 하길래 나리와 저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제 남친 부르고요. 그런데 막상 당일날 오기로 했던 다른 친구가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 나리, 그리고 제 남친 이렇게 셋이서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 자리였는데 어쩌다 보니 나리에게만 제 남친을 소개해 주게 된 거죠. 저는 아예 약속을 다른 날로 잡을까 했는데 나리가 자기는 준비 다 했으니 그냥 보자고 해서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나리는 제 남친을 보더니 좀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재력이 있다고 해서 외모나 매너가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리의 플러팅이 장난 아닌 겁니다. 분명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나리는 내내 눈웃음 치고 웃으면서 제 남친 어깨나 팔 터치하고 더 문제는 제 남친 역시도 나리의 그런 행동을 싫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제가 끼인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나리는 내 남친한테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제 남친 역시도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 남친도 적극적으로 나리를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나리 씨는 옷도 정말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매치도 잘하고 세련되시고 이 브랜드를 특히 좋아하시나 봐요? 하면서 나리가 평소 즐겨 입는 명품 브랜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 거 좋아해요. 옷이 너무 튀지도 않고 고급스럽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여기 거 잘 입었어요. VIP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 옷 좋아합니다. 저도 옷에 관심 많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사업하는 남자들 스타일에는 좀 무감한 사람들도 많은데 호진 씨는 센스가 좋으신 듯. 서윤이한테 저 목걸이 선물하셨잖아요. 저거 안 그래도 요즘 인기템인데 센스 너무 좋다. 아, 매장 가니까 저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서윤이는 좋겠다. 센스 넘치는 남친 있어서. 부럽다. 나도 딱 호진 씨 같은 남친 있었으면 했는데. 호진 씨랑 딱 비슷한 스타일의 친구분 없으세요?
없죠. 저는 원앤 온리인데요. 어머. 하는데 쟤네들 뭐 하나 싶더라고요. 둘이서 소개팅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뭐라고 제지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둘은 예전부터 잘 알던 것처럼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됐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남친한테도 새삼 실망했습니다. 저랑 있을 땐 진중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날이랑 같이 있으니 신나서 목소리도 커지고 텐션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날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했죠. 제 남친과 나리는 서로 취향도 비슷한 듯 했습니다. 나리는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도 잘 다녔는데 맛있는 집을 얘기하면 제 남친도 잘 알더라고요. 둘이서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이었죠. 저는 좀 소외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리가 작정하고 제 남친을 꼬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제 남친 역시 나리랑 대화할 때 너무 신나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소개를 괜히 시켜줬나 싶은 마음마저 들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덜컥 나리와 제 남친이 눈이 맞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만남 이후로 남친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말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저도 눈치가 있는데 분명 느꼈습니다. 저를 서서히 멀리한다는 느낌 말이죠. 너무 기분 나쁘고 한편으론 불안하더라고요. 과거의 그 선배처럼 제 남친 역시 나리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자꾸 연락하고 보자고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저더러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지냐고 자기 숨통을 너무 조이는 것 같아서 갑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는 거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선 제가 연락 자주 하는 게 갑갑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남친이 저한테서 마음이 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본인이 바로 하자고 해놓고 그맘때는 차에 필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왜 이러는 거냐, 헤어지고 싶은 거냐 솔직히 말해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친이 그런 건 아니라고 자기가 좀 바쁘니 여유 있게 준비하자고 말을 자꾸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갈수록 연락도 잘 안 되고 제가 톡을 보내도 쉽고 다음 날에나 답하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남친에게 너무 실망했고 이런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대화를 해보고 남친이 계속 이런 식이면 헤어짐을 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말을 이틀 앞두고는 자기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캐나다에 2주일 정도 가 있어야 된대요.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없긴 했지만 집안일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 남자와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요. 얼마 뒤 저희 엄마가 헐레벌떡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윤아, 너 호진이랑 연락되니? 호진이는 그 남자의 이름입니다. 캐나다 갔어요. 부모님 뵈러 간다고. 나 참, 너 호진이랑 당장 헤어져라. 엄마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언니 말이야. 너랑 호진이 소개시켜줬던. 호진 씨 고모님이요? 그래. 그 언니가 자기가 새로 들고 온 교육 프로그램 한국에서 런칭한다고 투자를 좀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모임 사람들이 투자를 좀 했어. 나는 일단 보류한다고 해서 안 했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 모임 사람 중 하나가 뭔가 이상해서 슬쩍 알아봤대.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 한국에 들고 온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아니래. 대표 이름은 맞는데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래. 네?
그 얘기 그 언니한테 따지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우리한테 확실히 인증하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정말요? 이거 무슨 사기꾼한테 당한 건지. 근데 만약 그런 거면 그 여자가 잘못 건드렸지. 우리 모임 회원 중 하나가 자기 형부가 경찰서장이라고 했거든. 이거 바로 형부한테 얘기할 거래. 그 언니 진짜 사기꾼인가? 돈 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투자는 잘 안 한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나한테도 엄청 설득하더라고. 이제 사돈될 사이지 않냐고. 그래서 나도 다른 것보다 사돈될 사이인데 너무 거절하는 건 좀 그런가 고민하고 있던 참인데 마침 딱 걸린 거야. 아휴, 나 참. 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희를 연결해준 남친 고모님이 그 교육사업의 대표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니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제 남친도 그 사업에서 이사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럼 내 남친은 또 뭔가 싶더라고요. 엄마는 일단 그 회원분들이 알아본다고 했으니 자세한 게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뭔가 석연치가 않다며 후진이랑은 당장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직접 묻고자 연락을 했는데 더 이상 제 연락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사기인가? 그럼 나한테도 사기를 친 건가? 뭐 때문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죠. 제 친구 하나가 이거 네 남친하고 날이 아니냐며 사진 하나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뒤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웨딩 촬영 사진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결혼 준비를 하는데 웨딩 카페에 가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웨딩 카페 후기글 사진에 떡하니 나리와 제 남친 웨딩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정말 제 남친과 나리가 눈이 맞았고 그 짧은 기간에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남친에게 나리를 소개시켜준 일이 기간으로 치면 2달도 안 되는데 그 사이 둘이 눈 맞고 웨딩 사진까지 찍었다뇨. 저는 어퍼컷을 여러 번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죠. 당장 남친에게 전화했는데 남친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리에게도 했는데 나리 역시도 제 번호를 차단한 듯 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었어요. 둘이서 눈 맞은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저랑은 먼저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은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잠수만 타고 그 와중에 다른 여자랑 웨딩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지 진짜 둘 다 미친 것 같았죠. 그 사진을 알려준 친구도 저보다 더 흥분해서 김나리랑 네 남친 미친 거 아니냐고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리가 네 남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작정하고 뺏은 것 같다는 겁니다. 나리네 집도 충분히 부자인데 왜 그런 이유로 굳이 남의 남친을 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친구 한다는 말이 부자는 무슨 걔네 집 망한 지가 언젠데. 그러는 겁니다. 망했다고? 나리네 집이? 그래, 걔네 집 망해서 걔 외국 생활 정리하고 들어온 거잖아. 결혼도 파토나고. 정말? 난 몰랐는데.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던 것 같아. 나도 얼마 전에 알았고. 걔가 여전히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 다 빚이래. 걔네 집 쫄딱 망했고 걔 지금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산다더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옷 사고 가방 사고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거야. 어쩐지 갑자기 무슨 면세점을 일을 한다고. 걔 쓰는 돈이 얼만데 그걸로 충당이 되겠어? 카드 엄청 돌려막기 한다더라. 그러다가 네 남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콱 문 것 같아. 남친에 이어 나리까지. 저는 어이없는 진실 앞에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친은 사기꾼인지 뭔지 신원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나리도 친구들 앞에서까진 티를 안 냈지만 사실은 집이 쫄딱 망했고 빚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 하면서요.
남친도 나리도 둘 다 제 연락은 피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 그 언니, 아니 그 여자 완전 사기꾼 맞았어. 호진이네 고모. 정말요? 확실해요? 그래. 지금 사기치고 잠수 타서 신고하고 수배 걸었다더라. 지가 무슨 그 유아교육 들어온 대표라더니 알고 보니 이름부터가 거짓말이더만. 작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기친 거야. 이름도 아예 달라. 그리고 호진이 말이야. 그 여자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란다. 나 참. 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친이 그 사기꾼 고모의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전과까지 있는 전문 사기꾼이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제 남친도 사기 전과 있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은 개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상대로 사기치다 걸려서 중퇴했고 그 후 20대 초반에 이미 전과가 생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 둘 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와, 사기를 이렇게 치는구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완전 제대로 꾼이었던 제 남친. 그리고 그런 제 남친이 부자인 줄 알고 신나서 뺏은 제 친구.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요? 그리고 아마 제 남친도 나린의 집이 저희 집보다 더 돈도 많아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갈아탄 것 같은데 사실 나린의 집도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어이없다 못해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엄마나 저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더 관계가 진전됐다면 사기를 당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혼 준비도 전에 제 친구가 채가는 바람에 그런 건 없었죠. 저희 엄마도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편이라 그 아줌마에게 따로 돈을 준 건 없어서 피해는 없었고요. 피해는 없고 다만 한 가지, 그 남자가 저에게 줬던 그 목걸이와 팔찌는 나중에 알아보니 가짜였습니다. 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짜였구나 싶더군요. 저는 분명히 남친과 친구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배신까지 당한 건데 화가 나기는커녕 어이없는 실소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은 기생충을 친구가 자진해서 떼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김나리를 욕하고 제 남친 욕을 해도 저는 그것들 그냥 냅두라고 똑같은 것들끼리 알아서 자멸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김나리는 저한테 미안함은커녕 다른 친구들한테 오히려 그랬대요. 둘이서 결혼이라도 했느냐고.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뺏은 게 아니라 남친이 자기를 더 좋아한 거라고요. 마치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선배를 낚아채서 사귄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못 없고 뺏긴 제가 바보라는 거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지 혼자 찔리는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주변에 자기는 당당하다고 그러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래, 실컷 당당해라. 남의 것 찔러보고 괜찮다 싶으면 훔쳐가는 게 습관이네구나. 확실히 알게 됐고 친구로서 아예 손절하겠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게 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김나리 하는 행동이 징그럽다며 손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결론적으로 김나리와 제 전남친은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결혼식 전에 사기 행각을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둘이 이미 혼인신고는 했고 제 전남친이 그 사이에 김나리 명의로 고액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전남친도 김나리네 집이 저희 집보다 잘 사는 줄 알고 갈아탔는데 막상 보니 돈 없고 개털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김나리 명의로 대출만 엄청 땡기고 도망갈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사기 행각 드러났고 결혼식도 파토가 났다고 했습니다. 김나리는 전남친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과 더불어 명의도용으로 소송을 걸었다는데 전남친은 김나리 외에도 여기저기 사기친 게 많아서 경찰에 수배되고 난리도 아니라더군요. 김나리는 제 전남친이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치 때문에 본인 빚도 있는데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억대의 빚까지 얹혀져서 중내 산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참고로 전남친 엄마라는 그 여자도 잡혀서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고요. 이쯤 되니 내 남친 뺏은 친구년이 아니라 제가 당할 뻔한 일을 대신 막아준 앵마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친구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히 탐하고 뺏은 제 친구. 그걸 본인 능력이라고 믿었겠지만 결국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제대로 대여받네요. 저는 팔짱 끼고 어쩌는지 그냥 두고 보려고 합니다. 남한테 상처 주면 본인한테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친구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더불어 전남친 엄마도 전남친도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멀쑥한 얼굴과 그럴듯한 매너로 감췄지만 속은 남 등쳐먹으려는 궁리밖에 없던 쓰레기 같은 그 사람들.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받길 바라네요. 저는 엄청난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가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전남친이나 친구 같은 그런 인간들이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면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